입시를 묻다. 피기맘. 탐구 중에 일단 탐구는 제가 과탐하고 사탐으로만 나눴습니다. 직업 탐구는 여기서 논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과탐을 보면 8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때랑 똑같아요. 물리 1부터 지구과학 2까지. 근데 이름이 한번 바뀌었죠. 우리 아마 여러분 세대는 생물이라고 불렀죠. 생물. 그게 생명과학으로 바뀌었고 지구과학은 똑같이 그러고 물리라고만 했는데 물리도 원래는 플레임으로 하면 뭐로 바뀌었냐면 물리학으로 바뀌었어요. 물리학, 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다 학문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지구과학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에 각각 1, 2가 있어서 총 8과목입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8과목 중에 몇 과목만 보면 돼요? 2과목만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과를 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매우 중요하다. 자, 과탐, 이걸 줄여서 과학탐구죠. 과학탐구인데 줄여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과탐이라고 부릅니다. 내신할 때는 그냥 물리원, 화학원 이렇게 부르는데 수능에서는 얘를 꼭 과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탐이라고 부르는데 과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리학 1, 2. 그 다음에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 이렇게 8과목입니다. 근데 과탐은 이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몇 과목을 봐야 되죠? 이 8개 중에 2과목을 보면 됩니다. 2과목. 그리고 한 과목을 2개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리 1, 물리 2 이렇게 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앞에 제목이 다른 거 2개를 1, 2로 크로스해서 보든가 아니면 1, 2개를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리 1, 화 1을 봐도 되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1을 봐도 돼. 근데 뭐는 안 된다?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를 보면 원서를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걸 제한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가요? 대학 입장에서는 적어도 2개 정도는 2과목 정도는 교차적으로 공부하고 와야지 대학 공부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두 과목을 보는데 시간은 몇 분? 자, 우리 아까 외운 거 기억나나 보시죠. 국어가 몇 분이었어요? 80분. 수학이 몇 분? 100분. 얘는 45문제, 얘는 30문제. 과학은 2과목을 하는데 한 과목당 30분이에요. 30분 동안 몇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2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몇 과목 보는 거야? 2과목. 그래서 과학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60분. 근데 2과목을 풀어야 돼.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난이도가 있는 시험,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시간으로만 보면. 예를 들면 수학은 100분에 30문제를 풀어야 돼. 이건 왠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는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 과탐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30분에 20문제를 풀 정도면 한 문제 푸는데 1분 조금 더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어려운 문제를 냈다. 그러면은 다 못 푸는 거잖아.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는데 자동차 해부 해가지고 분해 조립해라.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탐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근데 우리가 학원 가면 맨날 어렵다 그래. 어렵다 그래야지 장사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맨날 그 학원 가서 속는 거 중에 하나가 시험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교육을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실제로 과학은 구조적으로 30분에 20문제를 2과목 푼다. 실제로 네. 2과목이면 2과목을 합쳐서 20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각각 20문제. 30분, 30분, 60분 더 가고 60분에 40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어려울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자, 구조는 이제 이해가 됐고, 작년에 응시한 인원이 거기 나와 있죠. 표를 보시면 작년 응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물리를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실제 보면은 달라요. 물리 1을 선택한 친구들이 54,792명이었고 화학 1이 73,663명, 생명과학 1이 128,033명, 지구과학 1이 148,540명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아요? 지구과학이 가장 많죠. 근데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선행학습하거나 고등학교 때 애들이 고2 때까지는 지구과학을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3학년이 돼서 대부분의 애들이 물리나 화학을 포기하고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나는 축구 선수가 된다고 어려서 열심히 축구 연습을 했는데 정작 고3이 되니까 야구하겠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언밸런스야. 우리가 그래서 학원에 보면은 중학교 때 물리 학원에다 돈을 엄청 쓰는데 결국 고3 돼서 수능은 뭘 봐요? 지구과학을 봐. 그 지구과학 볼 걸 알았으면 애초부터 무슨 공부를 했어야 돼요? 지구과학 공부를 했어야지. 이게 매우 불합리한 일이 매일 벌어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이과 애들이 수능 봤을 때 제일 많이 선택한 과목이 뭘까요? 이 원 4개 중에 고른다면 물, 화, 생, 지, 원 중에서 고르면은 수능을 제일 잘 보는 고3이나 재수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과목은 무슨 과목일까요? 지구과학? 생물이 제일 많습니다. 생물이 1등입니다. 왜? 의대 갈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은 무조건 봅니다. 의대 갈 애들은 공대 안 가고 나는 애초부터 의대 가겠다 생각하는 애들은 고1, 고2부터 생물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의대 가는데 왠지 생물이 필요할 것 같거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물을 선택하게 되고 생물이 수능 보는데 별 부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많고 두 번째가 지구과학입니다. 그래서 의대 가는 애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적은 과목이 의외로 물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난이도는 우리가 이건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4과목의 난이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 입장에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과정 평가원 입장에서 물리만 무지 어렵게 내고 지구과학을 무지 쉽게 냈어.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벌어져? 물리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50점 만점인데 평균이 15점 나왔어. 근데 지구과학은 쉬워가지고 평균이 40점 나왔어. 그러면 이건 누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평가원장이 어떤 그지 같은 놈이 문제를 이렇게 내가지고 과목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 유불리가 되게 냈냐. 그러니까 그 욕을 안 먹고 안 잘리려고 이 4과목의 난이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슷하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자 이게 만약에 난이도를 정규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냈어. 여기가 평균이야. 그래서 자 우리 목표는 평균이 50점 만점입니다. 평균이 31점 나오고 1등급 커트라인이 45점 되게 냅시다. 이렇게 출제 지침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교수님들 입장에서 출제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누가 물리를 했고 누가 화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고3들 중에 아니면 재수생 포함해서 4분의 1로 나눠서 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냈어.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실제 끝나고 보니까 지구과학은 이 모양이 나왔어. 지구과학은 화학도 이렇게 나왔어요. 생물도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물리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양은 비슷한데 평균이 이게 아니고 평균이 20점 나오고 1등급이 32점 나왔어. 이러면은 물리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요? 이 물리 문제 중에 어려운 걸 다 빼고 쉬운 문제로 대체하죠. 뭘 올려야 되니까 평균을 이거로 맞춰야 돼.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물리하는 애들이 점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점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물리 문제는 쉬워지고 지구과학 문제는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4과목을 서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난이도로 보면은 물리가 제일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보통 지구과학이나 생물이 제일 어렵고
의외로 물리가 제일 쉽게 나온다. 무슨 이유 때문에? 네 과목의 뭘 맞춰야 돼? 평균이랑 1등급 컷을 맞춰야 돼. 그런 고통이 이제 출제 교수들한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 교수들 입장에서는 수능 문제 내면서 되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거 꼭 내야 되는데 이거 내면 아무도 못 맞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투를 보니까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인원이 2,700명, 2,900명, 7,100명, 6,600명 밖에 안 돼요. 너무 적어. 원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왜 투를 한 애들은 적을까요? 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가 실제로 애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1번이 원에 비해서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 그러니까 원보다 한 20, 30% 정도 양이 많아요. 그리고 단원 자체가 어려운 단원이 투로 몰려 있겠죠. 투가. 2번이 또 단원 자체가 어려워. 근데 실제 문제는 투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왜냐면 뭐랑 맞춰야 되니까. 원하고 뭘 맞춰야 돼? 평균, 표준 편차, 이 난이도를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투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투를 한 인원이 적은 이유는 자, 양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공부할 단원 자체가 부담스럽다. 근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3번. 투를 꼭 봐라고 하는 데는 서울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굳이 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가 연대 가는 건데 양도 많고 단원 자체도 어려운 굳이 투를 내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원으로 몰려가는 거고 투 하는 애들은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 일부 하고 그 다음에 고3 올라가면 내신이 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 2학년 때 배웠던 원을 또 복습하느니 차라리 고3 때 하는 그냥 투를 해서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투를 보는 되게 소수의 인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투까지 포함해도 누가 제일 잘한다? 생명과학 원을 본 친구들이 공부는 제일 잘한다. 요까지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특히 중학교나 초등학교 우리 학부모님들은 선행을 시키죠. 과학을. 자, 그럼 과학 선행이 보통 언제 이루어질까요? 초등학교까지는 우리 대부분 어디 다녀요? 초등학교 때. 초3. 네. 과학학원 어디 보내세요? 한 번. 가정교육. 어디 보내요? 보내진 않는데 Y지만이 뭐 하는 데죠? 실험과학.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교육하는 건 되게 건전한 겁니다. 실험해보고, 뭐 탐구도 해보고. 근데 갑자기 얘네가 이제 언제부터 교과 중심으로 바뀌죠? 교과 선행으로? 5학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5학년 되면 이제 아빠 엄마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도 중학교 거 선행해야지. 막 이러면서부터 5학년, 6학년 때 본격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중등 선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학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중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화생지가 같이 나와. 그 기억나시죠? 물상. 옛날에 물상 그랬고 막 생물 이렇게 구분하긴 했으나 얘네들은 통합이야, 통합. 그래서 중학교 거 선행을 다 마치고 나면 이거 보통 금방 마칩니다. 보통 한 18개월 정도면 끝나. 그러면 언제 끝나요? 중학교 1학년이나 늦어도 중2 때 끝나. 그러면 뭘 시작해요? 고등학교 선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고등학교 걸 선행하는데 대부분 뭐부터 시켜요? 중1, 2 애들이 뭐부터 한다? 무조건 중학교 학원에서 뭐부터 하라 그래요? 물리원부터 하라 그럽니다. 너 의대 갈 거니, 너 어디 갈 거니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단 물리원을 시켜.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뭘 시켜요? 화학원.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나중에 가면 수능에서는 뭘 봐? 이걸 보죠. 여기서부터 언밸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언밸런스가. 그래서 요게 언제까지 문제가 없었냐면 지금 고3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왜?
수시가 몇 프로 뽑았으니까? 수시가 77%였어.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이 대학 가면 내신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그 작년에 그 11월 28일에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정시가 몇 프로로 늘려라, 40% 이상으로 늘려라 이렇게 되면서 수시가 감소했죠. 그러다 보니 수능의 비중이 높아진 지금부터는 이게 다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진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의대 가래들은 생물이나 화학을 먼저 하고 공대 가래들은 물리나 화학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한 가지 더 염두에 두면 우리 애가 나중에 수능 볼 땐 뭐 볼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대 가래도 물리부터 할지 화학부터 할지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되고 무턱대고 학원이 시키는 대로 물리원을 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은 누구의 몫이야?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을 잘하는 건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이런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건 수능이 범위가 축소되고 수능 보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꼭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